안녕하세요. 저는 허동민 감정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세무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 컨텐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그리고 조세평가 등을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컨텐츠는 첫 번째, 주택 증여시 감정평가의 활용, 두 번째, 비주거형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네 번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증여시 감정평가의 활용입니다. 요즘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서 증여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은 1순위 당해재산의 시가, 2순위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 3순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에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신고 시 예상감정가와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을 비교하셔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의뢰 방법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복수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 군데의 감정평가 법인만 선정하셔도 시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수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하시는 부분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이지 감정평가 금액 10억 원 이하가 아니라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복수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상 감정가 문의 시 왜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감정평가 목적과 평가 대상의 주소지 목록을 제시해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주거형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주거형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 이후 국세청이 지정된 감정평가 기간에 복수로 의뢰를 해서 나온 감정평가액과 신고된 기준시가와의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를 하는 사업입니다. 19년 2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평가 대상은 비주거형 부동산과 나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주거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부동산을 통칭하고요. 그리고 대지뿐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한다라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이 부분은 기준시가 신고를 한 건을 국세청에서 지정한 복수의 평가법인의 탁상감정, 예상감정가를 의뢰해서 그 예상감정가와 기준시가의 갭이 큰 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차이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가인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약 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5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보통 좀 의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고가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신고액에 따라서 이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 증여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50억짜리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10분의 1의 지분만 증여를 했을 때 5억이 되겠죠. 근데 그 5억이 과소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10분의 1씩 지분을 쪼개서 증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큰 경우에는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부동산 법인 전환 후에 가족들에게 지분 증여하는 등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감정평가 받아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도 성실하고 적법한 신고 방법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도 없는데 왜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냐,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받아오면 그때 나머지 차액분을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측 가능성, 증여 의사결정, 납부세액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리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후에 추가로 납세액이 발생을 한다면 납부세액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 의사 결정 시점에서 기준시가 대비해서 세금이 이 정도만 마련하면 증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액이 또 발생을 한다면 증여의 시기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법인 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의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매출이 또 증대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양수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영업권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때 대표자 명의의 영업권을 평가받으셔서 대표자는 법인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법인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죠. 대표자는 영업권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영업권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납부하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불리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납부세액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40%에 대해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어느 해에 어떻게 잉여금을 출구할지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시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고 그 다음 최근 3개년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그리고 가결산 자료가 만약 나와 있다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회사 소개서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3년이 아직 되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면 꼭 3년치를 안 채우셔도 되니까 있는 대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의 영업권 평가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영업권이라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미만의 영업기간이 짧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매출과 이익 창출이 미래에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만 있다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영업권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평가비에는 대표자 급여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권이라는 것은 초과이익을 환원하는 것이죠. 대표자의 급여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평범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정도의 이상이 되는 금액이 초과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4천에서 5천 이상은 발생을 해야 우리가 최소한의 영업권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결산을 하실 때 현금성 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재무제표를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소정의 준비금, 영업을 위한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금융자산으로 계정을 분리해서 분류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재고자산이 부풀려져서 영업권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불이익을 안 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잠식 기업의 영업권 평가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영업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착하는 권리이고,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했냐 또는 부채가 과다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 잠식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영업권은 이익만 잘 창출되고 있다면 영업권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 투하 자본을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산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투하 자본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 공식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모든 건은 협회 심사를 받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 협회의 심사 필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심사 필증을 첨부한 영업권 평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 대신감정평가법인은 영업권에 있어서는 전수 협회 심사를 모두 거쳐서 적정성을 담보받고만 이제 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절세 메커니즘도 같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영업권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허권 감정평가 시에 필요한 서류는 영업권에 필요한 서류 5가지는 공통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특허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 또는 설비 등의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특허의 매출 기여도를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매출이 10억이에요. 근데 평가 대상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이 2억이라고 한다면 그 2억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매출인 10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특허를 과다평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대상 특허의 매출 기여도를 꼭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님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 특허를 소유하고 계신 또 사용하고 계신 법인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 인터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표권 감정평가 시 필요 서류인데요. 마찬가지로 5가지의 기본 서류는 동일하고요. 여기에 상표권 등록증과 평가 대상 상표권의 매출 기여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하나의 상표나 디자인만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시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대상 상표권의 매출 기여도를 알려주시면 그 해당 상표권의 매출을 해당 상표권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잘 아시겠지만 저작인저권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작인저권이란 실현자가 실현, 녹음, 녹화하거나 아니면 촬영할 권리, 그리고 제작자가 목재, 배포할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작권과 저작 인적권이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평가서상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작권 감정평가 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목록과 저작료 수입 자료, 저작 인적권 수입 자료 등을 주셔야 하는데요. 저작권 목록은 저작물의 종류, 명칭, 공표율 등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저작료 수입 자료는 각 저작물별 수입을 분류를 해서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수수료 요율 및 실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별표에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 수수료 요율이 있고요. 그리고 하한 0.8배 그리고 상한 1.2배의 구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정평가는 수수료 요율 체계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하한인 0.8배 이하로 더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1.2배 이상의 상한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를 받게 되면 법인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감정평가액이 국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민감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이나 어떤 수수료를 활용해서 과다한 영업을 하다 보면 또 감정평가의 어떤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굉장히 강력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보수는 수수료 체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하한은 있지만 상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과 또 그 용역의 어떤 질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에 만약에 맞춰서 한다면 한 2억 정도의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기본 수수료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너무 저렴한 수수료는 용역이 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하고요. 저희 대신감정평가법인은 고객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또 과다한 수수료가 의뢰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잘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